안녕하세요. 법도TV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문 훼손 시 처벌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명도 소송 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악덕 세입자가 등장하면서 마음고생하는 건물주들이 수두룩합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성립이 되면 법원에서는 세입자가 점유 중인 점포에 가처분 결정문을 부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종 세입자가 결정문을 훼손하거나 무단 전대를 계속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처분 결정문을 떼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형사상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법률 용어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명도 소송이란 건물주의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집을 반환하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명도 소송을 진행할 때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불법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오늘 주제에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문제는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절차에서 결정문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결정문을 훼손하거나 떼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가처분 결정문을 훼손하거나 떼어버리면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압류, 기타 강제 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울러 가처분 결정문을 훼손하거나 떼어버리는 행위는 처벌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형법 제140조에 따라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완료되면 세입자들은 본 집행 시까지 가처분된 부동산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것이 금지되며 가처분 결정문을 떼어내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세입자가 결정문 훼손은 하지 않았지만 가처분 성립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불법으로 전대했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가처분 결정이 완료된 후에는 다른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도 강제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가처분을 통해 법원이 세입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대했으니 그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 강제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현재 점유 중인 사람을 특정해 승계 집행문을 법원에서 발급받아야 문제없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명도 소송 시 건물주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필수 절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무단 전대는 계약 기간에도 문제가 되지만 명도 소송 중 이루어진다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더라도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명도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도 소송 중 세입자의 무단 전대를 막고 강제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소송 전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야 추후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문 훼손 시 처벌 사항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문 훼손이나 떼버릴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성립 후 무단 전대는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명도 소송 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비율은 98% 이상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명도소송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우측에 비용 안내 및 무료 상담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메뉴에는 명도소송 비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하단부에 1:1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원하실 때에는 체크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본문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이메일 또는 유선 전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